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2부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선수 특집 그 2탄입니다. 지난 방송은 효도르 선수의 데뷔부터 프라이드 시절까지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프라이드 시절 이후 그리고 최근 근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술 및 격투 전문 분석 채널 구차분한 효도르 현차도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이번 달에 격투 나눔 이벤트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라이드가 망한 뒤 2008년 7월 19일 어플릭션에서 전 UFC 헤비급 챔피언인 팀 실비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효도르가 전 UFC 챔피언에게 일방적인 초살 서브미션을 이끌어내는 모습에 미국 팬들에게도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준 그런 경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매치는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사실 시작한 지 34초 만에 펀치러시에 이어 그라운드로 돌입, 바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서브미션 승을 따낸 우리의 효도르 선수였습니다. 그동안 효도르가 상대한 선수들이 셔독,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뛰어난 선수들이라고 해도 팀 실비아 정도의 커리어의 신체 스펙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더욱 인상적이었죠. 이 경기로 효도르는 어플릭션 초대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25일에는 M1 어플릭션에서 전 UFC 챔피언인 안드레이 알롭스키와 만나 또다시 1라운드 KO 승을 거두면서 자신과 동세대의 셔독 랭킹 5위권 내 선수들을 모두 싹쓸이 정리한 남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셔독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격투기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게시판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격투기 커뮤니티이기도 하죠. 그리고 효도르는 스트라이크 포스로 옮기게 되는데요. 2009년 11월 7일 미국 시카고 시어스 센터 아레나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브렛 로저스와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레프트 잽에 코가 찢겨 출혈을 보였지만 곧바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면서 무쇠를 잡았고 2라운드 1분 46초 만에 풀스윙으로 날린 라이트 훅을 적중시키면서 실신해버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승수장구할 것만 같았던 효도르 선수는 갑자기 3연패를 기록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효도르 선수는 1패를 기록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1패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1패를 당한 이유는 효도르 선수의 얼굴이 찢어져 출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격투기 실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 격투기 전문가들과 팬들은 사실 효도르 선수를 무패의 선수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6월 26일 효도르 선수가 충격적인 정식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파브리시오 베우돔과의 경기에서 1라운드 1분 7초 만에 충격적이면서 허무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죠. 이 경기에서 효도르는 성급하게 파운딩을 난사하면서 베우돔의 트라이앵글 초크에 잡히고 안바까지 내주면서 탭아웃으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두 번째 패배는 2010년 말에 헤비급 그랑프리에 참전했는데 토너먼트 1차전의 안토니오 실바와의 경기에서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실바에게 테이크다운을 당한 뒤 풀마운트까지 내주는 수모를 당하면서 맹렬한 파운딩과 함께 암트라잉글 초크까지 당했습니다. 경기 후 효도르의 멘탈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와버려서 은퇴 의사를 밝혀버렸지만 3일 후 번복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죠. 그리고 그의 세 번째 패배, 바로 2011년 7월 30일 댄 핸더슨을 상대로 복귀전을 가졌지만 TKO 패배를 당해버립니다. 핸더슨 전의 기량은 부진 정도가 아니라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스트라이크 포스에서는 2011년 8월 5일 효도르 선수를 공식적으로 퇴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얼음 황제님, 60억 분의 1의 사나이 효도르는 이걸로 격투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죠. 2011년 11월 M1 글로벌에서 제프 몬슨을 러시아로 불러들여 3연패의 사슬을 끊게 됩니다. 제프 몬슨을 꺾어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레슬링에서도 몬슨의 태클을 모두 방어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타격에서 거리 싸움이 우위했던 점이 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략적이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시합 내용은 아니었고 연패를 끊었다는 의미는 있을지언정 정상권과는 거리가 있는 경기력이 아니었나 솔직하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21일 페드로 히조와의 대결에서 초반 펀치 공격으로부터 다운을 뺏은 후 파운딩을 먹여 약 2분여 만에 실신 KO승을 거둔 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은퇴 선언을 하며 효도르는 케이지와 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3년이 흐르고 2015년 7월 15일 효도르 선수는 다시 뜬금없이 복귀한다는 인터뷰를 가지며 UFC가 아닌 다른 단체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효도르 선수는 파비오 말도나도 선수와 EFN 50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마찬가지로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 1라운드 특유의 붕붕 훅으로 말도나도를 케이지로 밀어붙였지만 앞면이 열리지 않자 들어온 카운터에 다운당해서 딸린 후 TKO 선언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결국 3라운드까지 간 뒤 효도르가 어찌어찌하여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졸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홈 어드밴티지로 이긴 것이 확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효도르 선수는 벨라토르와 계약했는데요. 벨라토르 헤비급 타이틀이 공석인데다 헤비급 선수층이 매우 얇아서 UFC에 비해서는 헤비급 챔피언이 되기 매우 쉬웠기 때문에 벨라토르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라토르로 이적한 지 1년 반이 지난 뒤 그는 2018년 4월 29일에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벨라토르 198 메인 이벤트로 프랭크 미어와 대결을 했고 무자비한 파운딩 세례를 퍼부어 48초 만에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14일 벨라토르 208 메인 이벤트에서 차일 소넨과 대결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라운드 TKO 승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 27일 라이언 베이더와의 챔피언전을 치렀지만 우승은 힘들더라도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기에서 1라운드 초반 레프트 펀치에 다운된 후 이어지는 파운딩으로 35초 만에 허무하게 패배했습니다. 역시 세월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려준 그런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효도르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술은 삼보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플링 서브미션에 능하고 무엇보다 밸런싱이 뛰어나 체중 이동이 큰 펀치를 연타하면서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펀치 공세 후에 클린치 상황에서 유도식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공격을 많이 구사했죠. 특히 그라운드 상위 포지션에서 상대의 가드를 뚫고 날리는 강력한 파운딩은 피스 해링전에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얼음 펀치 혹은 얼음 파운딩이라는 별명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상체나 다리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의 낙차를 만들어 강력하게 내리꽂는 이 공격은 효도르 이전에 아무도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기술이었는데요. 이 공격의 위력이 워낙 강해서 그만큼 주먹 부상의 위험이 큰 기술입니다. 그의 필승 공식은 킥이 가능할 정도로의 거리에서 빠른 스피드로 강력한 훅과 함께 접근한 뒤에 테이크다운을 연계하여 그라운드 상위 포지션을 차지한 다음 얼음 파운딩을 구사하거나 서브미션으로 끝내는 형태입니다. 그의 서브미션을 예로 들자면은 기무라 롭, 암바, 리어 네이키드 초크, 트라이앵글 초크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했고요. 상대의 공세에 가드 포지션으로 깔렸을 때는 특유의 유연함을 구사해 유유히 빠져나가거나 서브미션을 거는 척하면서 스윕을 성공시키며 뒤집는 전략을 주로 구사했습니다. 이런 효도르의 기술에는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그의 훅은 궤도가 너무 커 정면에서 안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카운터를 맞을 위험이 너무나도 크죠. 하지만 전성기의 효도르는 빠른 핸드 스피드와 몸 놀림으로 상대의 카운터를 봉쇄하고 상대의 타격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공격성이 큰 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전술을 쓴 것은 기본적으로 복싱 스킬이 떨어지는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타격 수준이 떨어지던 당시에는 이런 타격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고 체격이 작고 핸드 스피드가 빠른 효도르 입장에서는 괜찮은 전술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다만 전체적으로 타격 수준이 올라간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펀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효도르의 적정 체급은 미들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헤비급의 작은 신장 선수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마크 헌트나 로이 넬슨은
효도르보다 작지만 이 선수들은 모두 몸무게 120kg를 넘고 있습니다. 신장에서 불리하다면 체중이라도 불려서 힘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효도르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살린 테크니컬한 선수이기 때문에 무작정 체중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0cm에 109kg의 미어가 작은 편에 속하는 UFC 헤비급에 비교하면은 경기 전 감량조차 안 하는 효도르 선수의 체격은 너무나도 작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격으로 203cm 118kg나 나가는 팀 실비아나 196cm 120kg나 나가는 브렛 로저스를 줄줄이 잡아내는 모습은 거의 묘기 대행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효도르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효도르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도르에게는 저주와 최면술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따라다니고 있죠. 효도르의 저주 중 하나는 그를 거쳐간 단체는 망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저주는 효도르와 싸운 선수는 모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효도르 선수가 데뷔했던 단체 링스가 2002년 이적할 때 공중분해되었고, 프라이드는 2007년 야쿠자 관련 사실로 도산했죠. 이후로 그가 거쳐갔던 버우덕 파이시 2008년 재정난으로 망했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M1 글로벌과 어플릭션은 없어졌고, 그리고 스트라이크포스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UFC로 이적하면서 UFC에 자연스럽게 합병되었습니다. 효도르 선수를 따라다니는 두 번째 저주는 바로 효도르 선수와 싸운 선수들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마크 콜먼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2004년, 2006년 프라이드에서 두 번 가진 경기 모두 리버스 암바로 패배를 당했고요. 2009년 UFC에서 스테판 보너에게 거둔 승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패였습니다. 마크 콜먼은 랜디 코트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UFC에서 방출당했습니다. 케빈 랜들맨은 효도르 이후 4연패를 포함하여 그가 뛴 9경기 중 총 2승밖에 올리지 못했고, 미르코 크로캅은 2005년 8월 프라이드에서 효도르에게 판정패 이후 2006년 무차별급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면서 부활하나 했지만 UFC 이적 후 막장으로 무너졌습니다. 크로캅 선수의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차도르 크로캅 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줄루 징요, 마크 헌트, 맷 린들랜드, 최홍만, 팀 실비아, 안드레이 알롭스키, 브렛 로저스 등 모두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재미있는 이야기는 바로 효도르의 진짜입니다. 최면술사 이야기입니다. 이 루머의 발단은 2011년 2월 12일 안토니오 실바에게 효도르 선수가 패배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 시합 직전에 효도르와 실바의 배당률은 550일 정도로 효도르의 우승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효도르의 패로 끝났고, 4일 후에는 황당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바로 효도르의 코치인 블라디미르 보르노프의 인터뷰가 러시아의 라이프 스포츠라는 사이트에 올라왔었는데요. 그 내용이 효도르는 그날 이상했다. 케이지에 들어간 순간 준비해왔던과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실바 측에서 금지된 심리적 기술을 사용했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죠. 얼마 뒤 코치 보르노프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는 아주 좋은 그런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효도르 선수는 한국에서도 나름 인기를 누렸는데요. 효도르는 삼보 세미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최홍만과의 경기를 갖기도 했고 무한도전에 출연한 적도 있었죠. 한국 언론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쇼프로에도 자주 얼굴을 비췄고, 온라인 게임 런칭 이벤트나 CF에도 외국인 스포츠맨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많이 출연했습니다. 사실 쇼맨십이 떨어져서 실력에 비해 인기가 없는 편인 선수인데 한국에서만큼은 특별히 인기가 많아 대한민국에 특별한 애착이 있다고 효도르 선수가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황제, 얼음 주먹,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고 불린 효도르 에밀리아넨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주신 만큼 그에 맞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격투기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